내가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정치에도 관심이 있게 되고, 사람들 보면은 참 뭐를 위해서 사는가, 성공이 도대체 뭔지, 유명한 화가가 뭔지,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삶을 어떻게 정말 슬기롭게 잘 사는 것, 제가 사실 그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물론 하는 일이 그림이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. 뭐 유명하고 이것 떠나서 남들이 봐도 쉽게 해서 동료, 내가 좋아하는 이런 작가들이 권영호 그 작가 그냥 괜찮아,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제가 사택에 있는데, 그 사택에 그 미술교사, 친구 아버님이 미술교사신데 유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비원의 그 유화 풍경 이런 게 친구들하고 놀면은 그게 이렇게 좋았고, 그걸 모사를 한달까요? 초등학생이 그 풍경화를 모사 거를 크레파스로 할 때 그 왠지 모르게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좋았고, 그렇게 그림은 그렇게 그게 좋아서 여학생들이 앞에 여자친구들이 있으면 자랑할 게 제가 그 그림 그리는 건가 봐요. 스케치북 들고 나가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우연히 이제 크면서 자연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아버님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시니까 이제 자식은 여기다 놓으면 또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으신지 아버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60년이니까 그 당시에 정말 아버님이 이 자식은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마 정말 효자동에 쉽게 거금을 들여서 아닌 게 아니라 집을 사서 이렇게 유학을 보낸 걸 생각하면 감사드리죠. 대단한 일. 예.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는 유학 1호입니다. 시골에서. 아니 아버님은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, 이놈은 그래 농사도 좋지만 이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구나.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일찌감치 떨어보던 게 장남인데, 어리지만은 그 당시에 저희 이모님께서 서울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. 교사신데, 그러니까 아버님이 효자동에 집을 사주고 영어를 교사시니까 좀 데리고 있어 달라. 그래서 아마 장인께서, 아버님 외할아버님께서도 아마 뭐라고 하셨겠죠. 자네가 좀 돈 좀 대라.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자식 공부시킨다는데, 그래서 제가 올라오게 됐죠. 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제가 문화사절단이라는 명목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캔슬이 나면서 초청장이 안 와서 제가 문화부 국장인가 이런 분을 졸라가지고 6개월 단수 여권을 어떻게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고, 제가 하도 졸르니까 어떻게 그게 제대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이놈을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해주고 싶구나 해서 제가 6개월 단수 여권으로 무작정 유럽 여행길에 떠난 거죠. 그리고서 이제 파리에 여행하고 왔을 때 파리에 에콜 데 보자라는 데가 있는 걸 알게 됐지, 가기 전에는 에콜 데 보자르가 뭔지는 알겠습니까? 그래서 여행 끝나고 입학 시험이 있길래, 그게 25살인데 제가 25세의 마지막 기회이고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인데, 다행히 어떻게 없는 돈에 눌러가지고 이제 시험을 3차 시험 보고
면접을 보고 하면서 합격을 했어요. 그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와서 정말 이제 정식 유학 절차를 받아서 유학 생활이 시작된 거죠. 예. 우선 이제 그 드로잉, 저는 이제 다른 페인팅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가 없으니까 드로잉으로 저는 시험을 봤어요. 이제 크로키, 누드 크로키를 한 장에 5포즈인가를 하는 거예요. 그 실제 모델에서. 예, 모델에서. 그거를 이제 모델의 그 프로포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1차적으로 시험 보고, 그 다음에 그 이미지나시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미지네이션, 그러니까 상상력, 어떤 주제를 주고 뭐 미로 뭐 아니면 뭐 어떤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창작 그 그림을 또 시험을 보고 하루는,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작품을 했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그 1대1 다 면접을 보면서 이제 아마 그런 시험을 거치고 모든 총 합산에 의해서 아마 그 셀렉트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. 어학 시험. 어학은 그 당시에 딱 특별하게 시험은 없는데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 질문하는 거 대답을 해야 되니까, 그 당시에 저는 요즘에는 뭐 어학의 그 디그리 그 단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이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만 있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여행길에도 그 알리앙스 프랑세스 등록해가지고 뭐 좀 그 언어 공부도 하고, 또 미국 가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는 틈틈이 회화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제가 영어 실력이 됐고, 그렇지만 뭐 불어가 그 당시에 뭐 충분치는 않았죠. 그런데 다행히 언어 그 테스트는 없었고 이제 그 실기와 교수 면담으로 인해서 합격력을 받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좀 클래식하다 할까요? 이러면 학생들인지 교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멋쟁이 애들이 그림 그리는 폼하고, 요즘의 그 학생들하고는 시대가 달라요.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 당시에 교수들은 그 장르가 조금씩 뭐 추상도 있고 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교수는 현대 미술을 또 하는 어떤 다른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그 선별하는 그 교수들의 입장이 다 다르죠. 우리나라처럼 뭐 거긴 도제 수업 비슷하니까 학교에 입학을 해도 교수님이 뭐 10분이 계시다면 10분이 다 개성이 있는 분이잖아요.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분의 아티리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, 학생이긴 하지만은 그 아티리를 못 들어가면 그림 그릴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, 자기가 원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자기 그림을 해서 억셉트를 해야. 저 같은 경우는 그 피에르 알레진스키라고 그 코브라운동의 그 선두주자가 있지 않습니까? 러시아계 벨지움.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화가라서 좋은 작가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. 이제 그분 아티리에 제가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. 이제 아마 그분 몇 년 계셨는데, 저 졸업하고도 몇 년 계셨는데, 뭐 아마 한국 사람은 그분 그 아티리는 저 하나예요. 독특한 분인데 23살이 넘으면 이 도시에 뭐 이거 보질 않아요. 그러니까 참 아주 좀 근데 제가 같은 그분의 아티리에 제자로 들어가서 작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지금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 일단 뭐 발이라는 것이 뭐 작품이 좋으면은 학벌이고 뭘 떠나서 우선 훌륭한 작품이면
한국에는 그 당시에 뭐 학벌도 중요하고 뭐 상을 탄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불란서라는 데는 그 당시에 뭐 각국의 세계 작가들이 모이는 데니까 언어가 덜 통하든 뭐 하든 또한 부류가 여러 가지 화량도 나는 이런 작가를 좋아하면은 이런 작가를 내가 보기에도 참 틀린데 어느 화랑은 또 이런 작품을 선호해서 또 컬렉터들도 다 각자 개성에 맞게 하니까 뭐 잘 거기에 맞춰서 성공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획일되지 않으니까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일찍 그 19살 때 지금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옛날 장리석, 최영림 뭐 이런 홍정명, 임직순 이런 분들이 창립한 그 구상전에 저도 19살에 뭐 동상, 그다음에 특선 뭐 이런 걸 했지만 저는 빨리 그런 걸 타고 싶었어요. 왜요? 한국에서는 성공해야 되니까. 그런데 파리 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유학 시절에 저는 그림이 불란서 가서는 한국에서 자라는 재주를 다 없애려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. 어떤 게 엉뚱한 짓? 엉뚱한 짓이라는 게 전혀 다른 제가 한국에서 했던 그림하고 되도록이면 그 어떤 늘 그냥 습관처럼 했던 게 없애려고 전혀 다른 군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군상. 물론 군상은 여러 작가들이 많이 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군상을 이제 캘리그라피처럼 막 이렇게 스피디하게 먹물로 한 10m, 뭐 5m, 20m까지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당시에 80 몇 년대 한 1,000호짜리 제 작품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. 그 작품을 예를 들면은 파리에서 그 작품을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어느 컬렉터가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. 그냥 한국 같으면 그게 팔리겠냐고요.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한국을 왔다 가는 그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컬렉터가 저하고 아주 진짜 몇 안 되는 친구가 돼서 물론 불란서에 아주 열심히 컬렉을 많이 하고 뭐 좋은 아무래도 경제력도 좋은 친구니까 참 저한테 많이 도움도 줬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. 그런 일들이. 그래서 불란서는 지금도 작품이 일단 훌륭하면은 봐주는 사람이 훌륭하게 봐주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파리 불란서를 찾는 거죠. 우리나라에도 물론 훌륭한 작품을 잘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면들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편협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나는 이 작품이 좋아. 나는 이 작품이 비싸고 훌륭해도 나는 이 작품보다는 이게 좋아. 그 각자의 그 자기의 소신, 의식, 안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화가로 산다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. 자기 길을 가는다고 할 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감수해야 할 일이 있죠.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한국 현실에서 살아가기란 이 모든 것을 너무 돈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. 근데 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죠. 근데 그것이 참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쉽게 하면 그림이 안 돼요. 뭐 모든 분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다 우리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죠. 이제 이걸 팔려고 하면 오히려 더 그때부터는 이제 망가지는 거다.
그러면 안 팔거든요. 아니 안 팔아도 된다. 안 팔고 내 거 한다. 그러면 언제 팔릴 거다. 에? 이래야 작가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한번 무너지면은 그걸 회생이 저는 쉽지 않다고 그래요. 쉽게 해서 돈 맛을 알면 그 다음에는 그게 저도 돈이 있으면 참 좋은 적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어요. 그거 참 그 자기 복이 있든가 그 대신 이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 거는 어떻게 다 삽니다.